경매스쿨 협력경의 지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오늘은 토지가 아닌 일반 건물이 있는 그런 물건을 하나 가지고 왔어. 근데 이런 물건을 또 토지와 연계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땅만 낙찰 받았는데 건물은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특수물건은 최종적으로 이게 어떻게 된다라기보다는 어떤 협의를 거치느냐에 따라서 이게 물건의 이익이라든지 또 손실이라든지 그런 폭이 결정되니까, 이런 물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물건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69526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정발산 동입니다. 용도는 대지이고요. 지분 토지이네요. 지분 토지이고, 이 지분의 면적이 한 18평 정도 되는 땅입니다. 감정가가 1억 8,400 정도이고요. 한번 유찰돼서 1억 3천 정도에 진행이 됐는데 5명이나 입찰했네요. 그러니까 저 5명은 지분이라는 거 다 알고, 공유자도 있다라는 것도 다 알고, 지상권 문제도 있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5명이 입찰했다라는 것은 이 물건의 이익이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보였다라는 이야기죠. 방금 지상권을 얘기하셨다는 거는 지금 여기 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지 위에 건물도 있다는 뜻이겠네요. 당연하지. 자, 이렇게 5명이 입찰을 해서 79%인 1억 4,700에 가까운 돈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평가 현황을 보니까 건물은 감정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감정평가서상 제시의 건물 가격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토지 가격만 감정을 했다는 뜻이고요. 제1종 주거지역에 있는 지분 토지 1억 8,500에 가까운 돈으로 지금 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물이 꽤 큰가 봐요. 이렇게 주거 임차인도 있고 또 상가 임차인도 있는 거 보니까 그냥 단독주택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익형 물건에 있어서 공유자 또 주거 임차인 이 부분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저 5명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저 주거 임차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저 건물 지상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런 물건은 그냥 패스하게 되는 거지.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인데요. 이렇게 다가구처럼 보이는데 위에는 주거용 시설이 되어 있고 아래는 상가 건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이 가까이서 보니까 되게 예쁜 카페처럼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누구나 다 로망이잖아. 밑에 1층 상가에서 세가 좀 나오고, 또 다가구나 다세대처럼 월세도 좀 나오고, 공유자가 또 맨 위에서 거주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적어도 월세에 대한 부담감은 없다라는 이야기잖아. 그 월세를 4분의 1 정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여기에서 소유권을 나눠서 뭘 어떻게 하고 또 그거에 있어서 법적인 진행을 가고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한다면 저 5명이 미쳤냐고. 이 물건이 지분이기 때문에 또 대출도 안 나와. 알돈 그대로 박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지적도를 보니까 입지도 괜찮네요. 이쪽에 고등학교도 보이고 아파트도 보이고 다 이렇게 택지로 조성된 곳이에요. 성숙 다 되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택지가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권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대지 가격이 건물을 물고 있으면서 건물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낡아지기 마련인데 가격을 물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고 또 월세도 뽑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든 공유자를 처리하겠지. 자, 등기를 보니까 총 4명의 공유자가 있는 거고 어차피 4분의 1이니까 여기에 4분의 1만큼의 지분을 압류된 이 지분을 낙찰을 받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그러면 월세의 4분의 1을 받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 땅에 대해서 건물이 사용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지료를 청구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월세의 4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지료 청구 소송에 들어가는 거고 또 엄격하게 따지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되겠지. 그렇죠. 만약에 소유권 정리나 지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토지에 대해서 내가 일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통해서 또 형식적 경매로 이 땅 전체를 또 경매에 날릴 수도 있는 거네요. 소송이 엄격하게 들어가게 되면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4분의 1로 쪼갤 수 있어? 없죠. 그러니까 전체를 팔아서 4분의 1만큼 돈을 챙긴다라는 건데 그 돈을 챙긴다라는 것이 나는 꽤 크다고 봐. 그래서 이런 물건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흘러갈 수 있는 이 절차의 이해와 경매를 조금만 알게 되면 이런 물건에서 이득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 꽤 쉽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낙찰자는 어떤 식으로 이 물건을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저 상가 임차인이나 아니면 주거 임차인을 만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저기를 나가서 임차인과 자기가 마치 전체 건물의 주인인 양 월세 협의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명도 협의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에 한참 벗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대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 저 건물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저 건물의 주인인 양 행세할 필요는 없고요.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첫 번째가 공유자하고 협상이야. 그렇죠. 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협상을 해야죠. 소유권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지 않는 물건은 그 외적인 부분에서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나눠진 물건은 이 소유권을 어떻게 합칠 것인가 아니면 완벽하게 찢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이게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인 소송이 항상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한 번에 잘 풀려서 내가 낙찰받은 그 지분을 저 공유자가 다시 되사게 되면 가장 쉽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사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법적인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사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기존에 있는 공유자가 유리하다라고 볼 수만 없는 게 어찌됐건 낙찰자도 돈을 내고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게 법적으로 가게 되면 낙찰자가 이득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끝나. 그럼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먼저 하고 그리고 또 그 소송에 이어서 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조금 경매 절차를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먼저 하지. 부당이득을 먼저 해서 상대방 지분을 가압류하고 본압류하는 뭐 이런 전략을 쓰는 경우도 있을 테고 아니다 나는 압박의 우선순위를 마지막으로 넣겠다라고 해가지고 분할 청구 소송을 넣어서 이 분할을 찢는다 뭐 이런 식의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쪽으로 밀래. 그쵸. 그게 먼저이죠. 어찌됐건 돈이 달려들게 되면 공유자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 그렇기도 하고 이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으로 해서 만약에 현금 분할로 그러니까 이 대지를 경매로 쳐서 돈으로 나눠 갖는 그 판결이 나게 되면 사실 대지만 나오고 또 건물은 매각 제외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또 법정이상권 문제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연이어 생기고 또 대지만 경매에 나오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낙찰받은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으로 배당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저 입찰자 5명이 이곳에 있는 이 물건의 상권을 조금 중요시하게 본 것은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조금 더 쉽게 처리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5명이나 입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물건을 추천을 하긴 했는데 이 물건을 눈여겨보신 분이 입찰해서 낙찰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폐찰했기 때문에 몇 명 중에 하나가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지분 경매나 지분 토지는 그것 자체가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저 건물이라든지 나머지 상황이나 여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결정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분이라고만 봐서 이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